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31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찬반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히 거셉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그 내홍이 쉽사리 가라앉질 않고 있는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전당원 투표가 실시됩니다. 한 사나흘 동안 진행이 된 다음에 말일에 이제 결과가 발표됩니다. 안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원외 당협위원장 그 간담회가 있다는데요. 예. 오후 2시부터니까 지금 다 한참 진행 중이겠죠. 바른정당에서 지금 얘기가 통합을 놓고 바른정당이 논의되고 있는 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뭐 통합 열차가 뭐 떠났다. 예. 이런 걸 굳히기 위한 뭐 그런 수순인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데 뭐 그걸 독려하든지 뭔가 이런 좀 제스처를 취해야 할 텐데 아예 그거는 뭐 이제 거의 뭐 본인은 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른정당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자신감 있는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그 자신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통합이 양당이 생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운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안철수 대표님 요즘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정말 통합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개혁에 대한 우리 안 대표님의 정말 열정과 의지를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굳센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통합의 길로 나아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전당원 투표 아주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석률이 나와서 정말 국민의당 당원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아까 통합 열차가 출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31일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그러면 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31일에 만약에 이제 투표율도 높고 찬성률도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안철수 대표가 재신임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재신임은 바로 이제 통합을 추진해도 좋다. 이런 쪽에 이제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월부터 통합 절차를 밟게 돼서 사실은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당대당이니까 합당이거든요. 네. 합당을 하려면 이제 양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합당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전당대회 절차를 밟아서 2월쯤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국민의당 내부에선 한편에서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의 SNS에 통합 반대파 측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당 지킴이 애국당원 동지분들은 50명씩 동원 체제를 갖춰달라. 지참물은 헬멧,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시고 가죽 장갑을 착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합 찬반 양측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자, 보수 적폐야 나쁜 투표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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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찬성 측은 박지원 의원을 콕 집어서 기득권 도태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전당원 투표 거부 운동 선동, 이것은 기득권 꼼수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반대 측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조직해 안철수 대표를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당원을 속이고 보수 적폐를 기도하며 공당을 파괴하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분위기가 만약에 저 SNS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험악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강목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8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용파리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21세기에 오늘날의 저런 모습이 재현된다면 이건 뭐 민주주의의 파국 아닙니까? 글쎄 뭐 이제 강목 얘기도 나오고 조금 전 화면을 봤는데 통합 찬성파 반대파가 정말 서로 살벌하게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저런 물리력을 동원한 그런 방행위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당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 전당대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네. 이번 투표는 아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27일, 28일, 오늘 내일은 중앙선관위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네. 29일, 30일은 나머지 당원 대상으로 해서 전화, ARS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일이 없으니까 무슨 뭐 강목 동원한 그런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저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글쎄 저기 이제 뭐 저렇게 장진영 그 최고위원이 예. 저렇게 자신의 SNS에 저런 말을 공개하니까 저 당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공격용이 아니다 방어용이라고 했다는데 왜 방어용으로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cm 정도 강목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리가 이 정도다 뭐 이런 수준이 얘기하는 거리를 거겠죠.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물리적 충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온라인 보팅하는 것이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ARS 하는 거니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뭐 저 장은 없거든요. 네. 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변수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최대 변수는 네.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안철수 대표 측은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갖고 제가 국민의당 여러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근데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은 여러분의 좀 도움을 받아서 예. 이 당원 당규를 찾아봤는데 네. 그 당원 당규 25조에 보면 당원 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네. 25조에. 그 당원 투표는 이제 원래 당원들이 일정한 수 당원들이 모여서 어떤 그 당원 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조 사항을 보니까 그 사항에는 그 유효 요건이 있습니다. 당원 투표 유효 요건이. 예. 예, 그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주민 투표처럼 예를 들어서 25조 사항을 보니까요. 당원 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네.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반이 어떤 과반이요? 유효 투표수. 그러니까 투표수. 투표한 사람의 이제 유효 투표수 과반수로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분의 1 기본적으로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한 사람 중에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이제 확정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바로 이렇게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최소한도 개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주민투표법을 원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주민투표를 했는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서 네. 그 결과조차 개봉하지 못하고 바로 무효가 돼버렸던 사항이 있죠. 예.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통합 반대파 의원들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게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개봉조차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통합 찬성파 측에서는 당무위원회에서 이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할 때, 결의할 때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전당원 투표를 해서 뭐 한 30%가 33% 안 되고 30%가 투표를 해서 거기서 뭐 한 7, 80% 찬성이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그 통합 찬성파 얘기하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재신을 받은 것이다. 통합 찬성에 힘이 실린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통합 반대파에서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겠어요. 투표를 참여를 하자니 투표율이 올라가고 예. 투표를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찬성파들의 그렇죠. 이게 그 찬성률이 비율이 높아지고 높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통합 반대파들의 생각은 일단 3분의 1 이하 투표율을 3분의 1 이하로 낮추자. 네. 그래서 지금 이 당원 당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유효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된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3시 기준으로 조금 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9.86%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요, 그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39명 의원 중에 20명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수만 보면 과반수가 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오갈 수 있죠. 조금 전에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에서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투표는 진행할 수 있도록 됐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왜 이제 가처분 신청 대상이 안 되느냐? 그게 이 전당원 투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이건 여론조사 네. 내지는 의견 수렴 이것이지 무슨 뭐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처럼 무슨 법적 효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금지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 찬성파가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봐서는 또 통합 찬성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도 CCBB가 이거 제대로 명쾌하게 갈리지 않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아까 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요건을 둘러싸고 또 뭐 그거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질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누가 당을 나갈 것이냐, 뭐 이것들도 이제 그 눈치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리위에서요, 그 유여해 최고위원, 그러니까 전 최고위원이죠. 전 최고위원이죠. 예, 이분을 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가혹하네. 5년 동안 입당이 금지된다고요. 제명은 여러 가지 그 징계 수위 중에 제일 높은 것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원 자격을 5년 동안 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막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막말로 당 위신을 훼손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 참 물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당의 어떤 그야말로 이미지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또 뭐 앞으로도 또 기자회견을 하겠다니까 그런 것이 좀 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전당원들 투표로 또 뽑힌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최고위원인데 네. 이런 사람을 당 윤리위에서 제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적절하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뭐 지금 당 이 여에서는 윤리위에서 결정을 했고 또 유래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은 뭐 그걸 재심을 신청한다든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뭐 홍준표 체제 하에서 뭐 당이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재심 신청해봐야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즉각 반발을 했고요. 또 홍 대표의 여성 비하성 발언을 폭로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막말은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윤리위에 제소되었을 때 바로 당대표라는 이유로 그날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정의는 자유한국당 안에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친홍체제가 박차를 가할 뿐입니다. 네, 그러자 또 홍준표 대표도 바로 SNS를 통해서 또 사실이 아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나는 24년 정치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한 일이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 당이 허물어지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이렇게 또 바로 반박을 했네요. 제1야당인데요, 대한민국에. 네. 제1야당의 어떤 내용치고는 너무 좀 볼썽사나운 이미지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저런 그 갈등이 계속돼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저도. 근데 아까 이제 그 유여회 최고위원이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성희롱성 말을 했다. 여자는 무슨 이렇게 용도를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홍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즉각 부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저기에서 보니까 유여회 전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홍 대표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을 들어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독대했을 때, 개인적으로 홍 대표하고 독대하면서 무슨 적반하장이라는 이런 방송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하게 해달라고 독대를 했을 때 저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실 게임은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저 무슨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둘이 뭐 만나서 한 얘기라면 누가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아쉬운 노릇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홍준표 대표가 새해 당표로 승풍파랑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뜻으로 볼까요? 홍준표 대표가 사자성어 매니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늘 사자성어를 쓰시던데 네. 어쩜 이렇게 어려운 이거 월드를 쓰시는 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승풍파랑이란 말이 뭔지. 실제 한자를 보니까 승풍 바람에 타서 바람을 타고 바다를 헤치며 배를 달린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 새해에는 여러 가지 저리적거렸던 걸 다 이제 홍준표 대표 사실 대본에서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무죄가 났고 하니까 이제 거칠 것 없이 달려보자. 뭔가 이제 우길승천하겠다. 네. 이런 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앞두고서는 당단, 부단, 반수, 기능. 더 어려운데 그거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그 홍준표 대표의 이런 그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말이죠. 척당불기라는 이 네 글자가 예. 홍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홍 대표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을 뒤엎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을 전달한 사람이 윤승모 씨라고 전 경남기업 부사장입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에게 1억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이 척당불기 이것도 참 어려운 단어죠. 뭐 뜻이 있고 기계가 남는 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액자를 자신이 홍준표 의원을 당시 의원실에서 만나서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도 이상한 자기 처음 보는 이런 액자가 걸려 있어서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나중에 사전까지 찾아봤다는 거예요. 척당불기라는 뜻을. 예. 그래서 그걸 전달할 때 의원실에서 봤다. 이게 지금 검찰의 진술입니다. 이게 윤승모 전 부장 전달자가.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의원실에서 걸려 있지 않았다. 당 대표실에만 걸려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MBC에서 보도한 인터뷰와 영상을 저건 의원실이거든요. 근데 의원실에 저 뒤에 저렇게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윤승모 전 부사장 전달자가 한 얘기가 바로 좀 신빙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미 무죄가 나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런 얘기가 나와봐야 별 무소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긴 하네요.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물론입니다. 저는 23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임시국회가 네. 본회의가 안 열리면서 임시국회 회의가 30일이니까 자동 연장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연장됐으면 기왕 무슨 본회의 열어서 법안도 좀 처리하고 이번에 제천 화재 보면서 얼마나 시급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었어요. 여기 무슨 주차불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걸 좀 처리해 줬으면 그래도 좀 덜 욕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